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의 지하철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는 미국 기자의 경험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미국 여성 진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하철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더러운 공간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지하철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은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기로 유명합니다. 우선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철에는 미국과 중국에도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갔다가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일단 저의 직업은 기자예요. 기자는 취재 분야가 다양한데 저는 주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빈민가를 간 적도 있고요. 초호화 주거 지역들이 즐비한 곳들도 취재하러 다니기도 하죠.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특성상 보통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딱 한 번 미국 내 지하철에 탑승한 적이 있어요. 그땐 세계의 전염병이 강타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취재해야 했거든요. 태어나 30살이 넘을 때까지 지하철을 탈 일이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 처음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이용할 일이 없었죠. 다른 나라 중에는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이 활발한 나라들도 많지만 미국은 넓은 국토 때문에 도저히 대중교통만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설렘보다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지하철로 탑승하는 통로에 많은 노숙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한창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라 해가 지면 바람이 차게 느껴졌어요. 밖보다 지하철 안이 따뜻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가 도심의 지하철이라는 게 믿을 수 없었죠. 그것도 미국에서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걸 이용하는 미국 시민의식은 다소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가 곳곳에 보였거든요. 지하철에 탑승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앉을 공간인데 옆 사람이 앉지 못하도록 짐을 올려놓거나 한 자리 반을 차지하고 앉는 등 여전히 무질서한 광경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중년인은 목적지에 가는 동안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닌 신문을 본다는 점에서 요즘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죠.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그 남자를 지켜봤었는데 목적지에 다 왔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던 신문을 당연하게 그 자리에 둔 채로 말입니다. 황당했어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의식조차 없다는 듯 신문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이상함을 느낀 건 저뿐이었나 봐요. 아무도 그를 말리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없었죠. 그 행동을 보고 제지하지 않는 다른 미국인들을 보고 나니 지하철이 왜 지저분하게 느껴졌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정말 별로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날 어떤 취재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머릿속에 온통 지하철을 탄 후 느꼈던 불쾌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이 선진국이고 세계 최고인 나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다른 나라들의 실태가 궁금했어요. 사실 미국이 이 정도라면 다른 나라도 별 수 없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쩌면 위안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어서 곧바로 취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서 중국에 갈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떠올리면 지저분한 거리가 생각났어요. 취재하기 전에 중국의 실태에 대해 조사해봤거든요. 중국은 땅 크기로만 비교한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해요. 인구수는 세계에서 인도와 함께 가장 많은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니 극과 극의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기사는 중국의 현실이 처참하다며 비판하는 반면에 어떤 기사는 미국을 뛰어넘었다며 극찬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특히 철도에 대한 기사가 신기했어요. 저의 생각으로는 미국이 넓은 땅 때문에 철도 시스템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여겼는데 중국은 오히려 땅이 넓어서 기차나 지하철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과거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죠. 예전과 다르게 관리가 잘 되고 청결하다는 문구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미국도 아직 부족한데 중국이 벌써 해냈다고? 의심 가는 부분도 있었고 직접 보고 싶은 마음도 강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놀랐어요. 중국 공항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를 만큼 국민성이 상당히 뒤처진 나라였는데 어느새 미국보다 더 앞선 것 같아 조금 씁쓸했습니다. 중국 내 도심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마치 공항에서 검문하는 것처럼 모든 짐과 사람 몸을 수색했어요. 물병도 큰 것은 들고 갈 수 없었고 찌를 만한 물건도 가지고 탈 수 없었죠. 속으로 생각했어요. 겨우 지하철을 타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검문해야 하는 건가? 처음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검문할 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진실을 알게 되었죠. 당시에 저는 중국의 도심을 떠나 조금 외진 곳으로 갈 일이 있었어요. 중국 지하철이 복잡하지만 도심과 지방을 잘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환승하는 방법이 까다로워 몇 번이나 인터넷을 보며 숙지했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발길을 옮겼어요. 그런데 그 안엔 대여섯 살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탑승하는 쪽으로 엉덩이가 보였는데 보리를 보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죠. 당혹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철은 개방된 공간이었으니까요. 전 멈추지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이를 피해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이는 익숙한 듯 오가는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보리를 마저 봤죠. 배변을 마저 끝냈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했던 행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화장지를 이용해 아이 엉덩이를 닦더니 그대로 다른 칸으로 가버렸죠. 뒤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어요. 미간을 찌푸리며 이 상황을 믿기 어려워하는 저와 다르게 같은 칸에 탑승한 중국인들은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뜨거나 그 상황이 이상하다고 아이 엄마를 따라가 따지는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제야 많은 외국인이 오가는 도심의 지하철은 관리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관리하지 않으니 여전히 실태가 좋지 못하구나 싶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해본 적 없는 광경이 바로 제 눈앞에서 펼쳐졌으니까요. 물론 미국의 지하철도 깨끗하다고 말할 순 없어요. 시민의식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중국처럼 아무 곳에서나 볼일을 보고 치우지 않는 정도는 아니랍니다. 미국에서도 실망했는데 중국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래서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변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중국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니까요.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의외의 나라에서 저는 놀랄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한국으로 취재 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저도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의 드라마는 재밌게 봤었고요. 하지만 처음에 한국으로 갈 때는 별다른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중국도 나라 자체가 작정하고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니 저 역시도 중국에 직접 가보기 전까진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중국을 실제 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이 아닌 외진 곳에 지하철을 타기 전까진 속을 뻔했죠. 한국으로 가도 뻔하다는 생각에 취재할 것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의 지하철 상태가 열악하다면 다른 나라들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미국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든지 최고의 모습일 거라는 거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중국을 다녀오고 나니 미국에 대한 자부심은 더 강해졌고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적 차이, 시민 수준 등은 이미 관심 밖으로 물러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대 없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공항은 중국이나 미국의 큰 공항과 비교해도 시설이 뒤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많은 외국인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들도 많아진 것 같았어요. 아이아이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건 아니었죠. 제가 공항을 나와 제일 먼저 이용한 것은 택시도 버스도 아닌 지하철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 그렇게 실망했으면서도 한국의 지하철이 궁금했거든요. 아무리 한국이 중국의 옆 나라라고 하더라도 공항과 수도를 잇는 철도는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역시나 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상 이상으로 청결하게 관리되는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중국은 도심의 지하철을 탈 때 검문대를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어디서도 검문하며 탑승하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동하고 편리하게 이용했죠. 그런데 지하철 역사는 물론 탑승한 이후에도 휴지 조각 한 장을 보지 못했어요. 어디에도 쓰레기가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미국처럼 지하철 안에 노숙자들이 미간을 찌푸리게 만든 것도 아니었죠. 전 한국의 지하철이 궁금했어요. 중국처럼 도심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청결하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한국인들만 유독 시민의식이 뛰어난 건지 확인하고 싶었죠. 목적지는 서울이었지만 일정을 변경했어요. 한국에도 수도인 서울을 비롯해 근접한 시골 지방까지 지하철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1시간이면 한국의 민낯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달려 서울이 아닌 지방의 한적한 곳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을 내리면 노숙자들이 역사 내 자리를 잡고 있거나 서울의 지하철과 다르게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답니다. 도심의 지하철이 아닌데도 깨끗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수시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나?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탄 후 내부를 꼼꼼히 살폈는데요. 청소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을 마시고 빈 병을 들고 있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전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죠. 손에 든 빈 병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한국인은 지하철에 타기 전 미처 버리지 못한 쓰레기라며 버릴 곳이 없어 들고 있다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치 그게 왜 문제가 되냐는 식이었죠. 전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중국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고 달라진 척한다는 걸 보고 왔고요. 한국도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예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않았어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정말 우연히 한국 사람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낮이었고 한산했어요.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여성이 헛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구토를 하고 말았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딘가 몸이 아픈 여성인 것 같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오히려 차분했던 건 그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 아닌 건지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물티슈와 수건을 꺼내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 상당히 죄송하다는 듯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었죠. 뭔가 안타까우면서도 그녀가 불쌍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함께 지하철에 머물고 있던 사람 중에 몇 명이 그녀에게 다가가 치우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직접 자신의 물건을 꺼내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이가 상당히 든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여성은 휴대용 물티슈를 꺼냈죠. 그러더니 그녀 옆으로 다가가 흔적들을 함께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본 바로는 그들은 그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놀라워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사진을 촬영해도 되겠냐고 기자인 신분을 밝히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듯 사진 촬영을 거부했답니다. 아쉬움이 들었지만 전 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마무리된 뒤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 녹음기를 켜고 취재하기 시작했죠.
도움을 받았던 여성은 몇 달 전부터 뇌신경에 문제가 생겨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의도치 않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구토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죠. 당황스럽고 기력은 없었지만 같은 지하철에 탑승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해 어떻게든 수습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연신 민망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옆에서 도움을 주었던 노신사와 인터뷰는 하지 못했지만 함께 도움을 준 다른 여성과의 인터뷰는 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여성은 도와준 행동에 대해 큰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신이 도와준 것뿐이라고 했죠. 정말 알다가도 모를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도움을 준 이유를 딱히 설명하진 못하더라고요. 마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럴 때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규칙 같은 것이 있는 듯 보였죠. 그리고 2정거장 정도 지났을 무렵 청소부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신기했어요. 아마 같은 란에 탑승한 다른 승객이 지하철 관리자에게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치워 깨끗해진 상태였지만 그 청소부는 다시 한번 그곳을 청소하고 사라졌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새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거예요. 저는 한국인의 대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과 차원이 다른 시민의식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죠. 단순히 쓰레기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 청결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었죠. 누군가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불평하며 치우라고 큰 언성이 오간 것도 아니었죠. 중국처럼 일부러 한 일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고 결국 해냈습니다. 한국인의 국민성도 지하철을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원동력이 되지만 역내 시스템 역시 청결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는 것 같았어요. 미국도 한국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스템을 갖추고 역사에 노숙자들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을 위해 배려하는 생각이 자리 잡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미국도 한국처럼 청결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싶어요. 저부터 달라질 생각입니다. 앞으로 미국 지하철을 이용할 때 군가 쓰레기를 버린다면 기꺼이 치우면서 저를 본 누군가도 변화할 수 있도록 작은 시작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한국처럼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나 누군가 버리더라도 대신 치워줄 정도로 시민의식이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네요. 한국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나라인데요. 하지만 사연에 나온 것처럼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는 쉽게 상상할 순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측은 평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시민의식도 특별해 보이겠지만 저는 이 미국 기자가 했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지하철역에 노숙자들이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발언 말이죠. 아마 그녀는 한국이 미국과 다르게 노숙자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진 못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한국을 찾았을 때는 미국과 한국에 존재하는 노숙자들의 생활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기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이 인상적이었던 미국인 기자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